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객관식 문제풀이 시간인데 우리 교재로는 이제 두 개 이제 섞었어요. 뭐냐면은 서브노트하고 제가 이제 문제풀이 책을 다 갖고 오라 했는데 서브노트랑 이제 문제풀이 책을 섞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이지는 당연히 우리 책에 있는 페이지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다 진행될 거고, 다만 이제 서브노트까지 뭐 빡시게 다 천천히 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약 강의도 사실 뭐 말을 빨리 했었습니다만은 걔보다 더 빨리 이제 서브노트는 진행이 되겠죠. 쭉 훑고 빠르게 훑고 그다음에 관련된 주제 갖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뭐 80% 이상을 이제 풀 생각이고, 말 문제는 웬만하면 다 할 거고, 그다음 계산 문제는 뭐 겹치는 거는 당연히 좀 빼면서 뭐 80% 이상은 풀 생각입니다. 그다음 재무회계 15강, 원가관리 5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뭐 작년에는 뭐 책이 아니라 뭐 가제본으로 진행됐었는데 뭐 좀 가제본 하니까 뭐 오타가 뭐 너무나 많더라고요. 파일은 제대로 줘도 거기서 뭐 글씨가 깨지는 것들이 워낙 많고, 작년에 뭐 워낙에 이제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책으로 출간했는데 여기 출판사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책은 잘 났는데 이제 가격이 좀 짜증난다. 예, 보시죠. 근데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제 10년 동안의 기출문제 내역인데요. 관세 쪽이 지금 여기가 4장이잖아요. 우리가 2장하고 3장은 마지막에 강의할 거고 1장은 뭐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이제 4장부터 진행될 텐데 9문제, 4문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랑 섞어 있기 때문에 서브노트 하고 그다음 관련돼서 또 문제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역시 저도 초반에 적응하듯이 여러분들도 적응하셔야지. 내용 정리는 최대한 빠르게. 첫 번째 주제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라는 계산 문제, 그게 첫 번째 주제인데, 뭐 통화, 토용화, 대형증권, 요구불 예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런 것이 다 현금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뭐 지폐, 주화인데 외국 돈도 포함이다라는 것이고, 외국 돈이 나오면 뭐 달러, 뭐 유로화 이런 거 나오면은 환율이 주어지겠지. 환율 그냥 때리시면 됩니다. 뭐 소액 현금은 시잭이란 말도 쓰죠. 시잭이고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고,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이 전도금이고요. 본점에서 지점에 돈을 싸준 것입니다. 본점이 있든 지점이 있든 다 같은 우리 회사 현금이고, 수표자 들어가는 거는 다 현금이 되잖아요. 물론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이 아닌 거, 선일자 수표, 문제 몰라도 상관없지. 부도수표 두 개는 우리가 수표 들어가지만 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제 증서를 이제 바로 열고 이제 우편한 이렇게 짧게 쓸 때도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수표죠.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고, 배당금 받아가라,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럼 이제 우리가 은행 가서 배당금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는 이제 만기가 도래됐다 했으니까 걔는 이제 즉시 현금화가 된다. 그것이 어음이든 뭐 이자표든 간에.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는 단어 아셔야 되겠죠. 걔는 이제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바로바로 현금화된다. 그 다음에 오히려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하겠죠. 아까 말했지만 수표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부도수표하고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펜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안 되네. 잠깐만요. 당황하지 말고 수표하고 여기 있죠. 두 개요. 그 다음에 우표도 그렇고 수입인지도 그렇고, 수입인지도 다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니까 현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차용증서는 뭐 돈을 빌리고 빌려줬을 때 차용주소 주고 받는 건데 이것도 갖고 있으면 이제 채권이 되는 것이고, 가불정도 이제 월급을 미리 준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채권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예금은 상관없는데 이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니까 현금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용 제한 예금은 바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뭐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보시면은 이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각종 금융상품들, 그래서 이제 3개월이라는 단어들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죠. 됐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판단할 때는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 기준이다. 취득 기준인데 서브노트 갖고 오라겠는데 역시 까먹으신 분들이 좀 있죠. 어휴, 큰일 났네. 내가 2번 얘기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서브노트 뭐 섞은 거의 파일은 결산일 기준이 아니다. 취득이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사용 제한돼 있으면은 현금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걔는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에서 비록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된다라고 하더라도 걔는 현금화가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좌예금이 현금이고요. 사용 제한 됐으면은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인데, 사용 제한 기간이 대표적인 게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이다.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이 뭐 6개월이면 단기 금융상품, 2년이면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되고, 당좌 처리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걔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마이너스 당좌예금, 단기 차입금이다.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조금은 뭐 사용제한 예금으로서 장기 금융상품인데 우리가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 금융상품. 해지는 보통 1년 안에 안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 없으면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봤자 우리는 시험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나온다. 그래서 뭐 다음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얼마냐 이렇게 해서 내는 거잖아요. 쭉 뭐 빠르게 보시죠. 그래서 외국 돈도 다 포함이다. 그냥 각종 수표도 다 현금화가 된다.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눌러줘야 되는군요. 각종 그렇죠. 외국 수표 다 현금이다. 그다음 배당금 받아가라. 전도금, 지점이 보관증이 현금이고 당좌철은 단기 차입금 탈락. 얘는 장기 금융 상품 탈락. 그다음 우표 뭐 당연히 아니고요. 선일자 수표, 부도 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만기가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현금화가 되는 것이고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고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로에 30일 돼 있으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맞고 자영증서는 뭐 현금이 아니고 채권이다. 마지막에 있는 이 금융상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따져봐야지. 11, 12, 1, 2, 4개월이니까 그래도 탈락. 그래서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서브노트하고 문제풀이 왔다 갔다 한다 했었죠. 그래서 뭐 다들 안 풀 텐데 다만 이제 지금 이 토픽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6개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현금이 현금성자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눌러줘야 돼. 통화 맞고 그 다음에 각종 수표 맞고 배당금 받아가라 맞다. 우표는 탈락. 이거는 장기금융상품 탈락. 만기자 들어가니까 그래도 현금화가 됩니다. 그리고 4개를 다 더하시면은 그냥 간단하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4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잠시만요. 아까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이 파일이 제대로 들어간 게 맞지? 파일이 제대로 들어간 게 맞군요. 예, 혹시 또 작년 파일 열었나 싶어가지고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 두 번째 또 문제 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 현금성자산이 얼마냐라는 그런 계산 문제인데 보관 중인 현금이 아까 시액이다라고 했었죠. 회사 서랍 속에 있는 현금입니다. 회사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 보관 중인 현금 시액입니다. 시액.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 맞고 각종 수표 현금 맞고 받으러 오면 우리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 채권 탈락. 선급금도 선급금 계정 과목 따로 있으니까 탈락. 우편한 증서 뭐 당연히 맞죠. 4개 다 더하시면 걔는 5번입니다. 아유 시험에 이런 것만 나오면은 회계도 다 8시험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그래도 이제 관세 쪽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0년에 9문제니까 됐습니다. 또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예, 3번 문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또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당좌예금을 구하는 여기가 이제 X 값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 돈들은 이렇게 환율이 나오는 거지. 국내 통화 맞고 보통 예금도 맞고 유로 곱하기 1,500 달러 곱하기 1,000원 그렇게 해서 뭐 계산하시면 되고 수입인지는 탈락이고 우편한 증서의 줄임말이죠. 맞고 당좌예금 X고 그 다음에 양도선 예금 증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2일 이 2달이니까 걔도 현금하는 거 맞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신 게 7,000원이기 때문에 X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것도 뭐 간단하니까 금방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뭐 형식은 계산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뭐 말 문제 같은 거지 뭐 현금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겁니다. 또 외국 돈 있으면 환율 때리시면 된다. 그다음 4번 문제 갑니다. 간단하니까 다 뭐 사실 뭐 다 겹치기 때문에 뭐 반만 풀어도 뭐 이상이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번엔 또 뭡니까? 역시 또 현금이 현금성자산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고 외국 돈이 나오니까 또 환율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문제 뭐 다 봤는데 뭐 예, 이거 맞고 유로는 여기 환율이 1,300입니다. 달러는 뭐 1,200 돼 있고 그리고 보통예금도 현금이 맞고 그리고 수입인지 탈락, 우편한 증서 맞고 선일자 수표, 이 선일자 수표하고 부도 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갚을 정도 그냥 월급 미리 땡겨서 준 거니까 회사 입장에 채권인 거죠. 탈락.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 숫자인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들어야 돼야 현금되는 건데 만기 1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말하면 이제 장기 금융 상품이고 환매치인데 만기가 2월이야. 2개월 맞다. 만약에 뭐 만기가 뭐 9개월이다. 그럼 그때는 단기 금융 상품.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아까 뭐 장기라고 했습니까? 제 입으로? 제가 그랬나요? 미쳤구나. 왜 그래 오늘 단기 금융 상품. 컨디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오늘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또 역효과인가 보다. 제가 9시간 잤습니다. 제가 1년 동안 9시간 잔 적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9시간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8시 반에 잤나? 했더니 5시 반쯤인가 일어났는데 9시간 잤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자도 역효과인가 보다. 단기 금융 상품. 1년 이하까지는 단기고요. 유동이고요. 1년 초과부터가 비유동입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이니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사용이 제한됐대. 그럼 탈락인 거죠. 탈락이죠. 그럼 걔는 이제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는 단기 금융 상품. 걔도 단기 금융 상품 되겠지. 걔도.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넘어가면은 장기 금융 상품인데 1년 이하라면은 단기 금융 상품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5가지 다 더하시면 되겠지. 하나, 둘, 6가지인가? 하나, 둘, 셋, 넷, 6개. 6개 다 더하시면은 얘가 정답이고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정답은 4번. 됐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4장하고 5장하고 그다음 6장 거의 초반부까지 가고 그다음 오후에는 6장하고 7장. 뭐 6장은 수익이고 7장이 건설 계약인데 거기까지가 오늘 뭐 예상 진도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현금 및 현금성산 포함될 거 다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말 문제래. 숫자 있으면 계산 문제고 송금환이라는 걸 우리 처음 봤죠. 송금환. 뭐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알 수도 있을 텐데 뭐 송금환 수표의 이제 줄임말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각종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뭐냐면 이제 미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있다. 여기서 수입을 했어. 상품 같은 거 수입을 했습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제 수표를 통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이제 은행에 끼고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은행, 한국의 은행이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수표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한 상품 같은 게 있을 때 수표를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표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일종의 수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이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뭐지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 채권 받으러움의 줄임말 매출 채권이죠. 우리 매출 채권은 받으러움하고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우표 탈락인 거 이미 알고 있고 만기자 들어가면은 현금이 맞고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2개월 남았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2개월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금이 되냐 안 되냐 따질 때는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애초 취득일 기준입니다. 언제 취득한 겁니까? 2월 초에 취득했어. 우리 지금 1년 말이고. 그럼 이거는 현금이 아니죠.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이제 3개월 이내 들어야 되는데 요때 취득했고 지금 12월 말로부터 만기 2개월 남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말장난인데 어쨌든 지금 12월 말의 내역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12월 말이고 당연히 이거는 지금 12월 말로부터 2달 남았다는 건데 딱 저 오해하기 딱 좋은 단어죠. 문장이. 그래서 걔는 아니다. 그래서 걔는 지금 결산일로부터는 2개월 남았지만은 취득일로부터는 3개월 넘어갔기 때문에 기억하고 리얼해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계속 그거지 뭐 현금이 현금성산 얼마냐. 지금 다 문제가 다 똑같죠 사실상. 그래서 외국 통화가 얼마냐라는 것인데 3만 원이고 전도금 아까 봤죠. 지점의 보관 중인 현금 맞고 당좌예금도 현금이 맞고 만기자가 도래됐네 현금 맞고 배당금 받아가라 현금 맞고 우편한 증서 우편한도 현금 맞고 선일자 수표는 현금 탈락. 외국탄 통화인데 지금 이 달러 X고 환율이 이제 1100이다. 차용증서 현금 아니고 양도성 예금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봐야 되는데 3개월 이내가 맞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3만이다. 그럼 X값이 여기가 다 계산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다 문제가 비슷합니다. 간단하니까 사실 다 했지 뭐 시간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였으면은
아유, 문제가 다 비슷한데, 뭐, 한 5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했겠죠. 나머지 안 하고. 이제 앞으로도 뭐 겹치는 문제들은 뭐 띄엄띄엄 할 거고요. 겹치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다 당연히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예요. 은행 계정 조정표로 갑시다. 네,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양식을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당자예금 이제 회사하고 은행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고, 뭐 당연히 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횡령도 알 수 있다. 회사 측하고 은행 측 잔액이 서로 다르면 그 자체가 이제 횡령했다고 보는 거죠. 회사 모르게 은행 돈 빼서 해외로 날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뭐 회사보다 은행이 숫자가 더 작겠지. 회사 모르게 은행 돈 빼서 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회사 돈이 뭐 100인데 은행에서 80이야. 근데 은행은 진짜고 회사는 이제 가짜고. 차이 나는 것이 횡령 금액이다. 횡령 금액도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됐고, 내용 정리 빠르게 한다면은 역시 이제 문장으로 나온다. 최근 문제의 추세는 옛날 옛적에는 90년대 뭐 이럴 때, 뭐 2000년까지는 이렇게 뭐 단어 갖고 나온 적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다 웬만하면 다 말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3개인데,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 출시모음이죠. 출시모음, 부도수표, 뭐 기반행 배치수표, 요 3개는 핵심이 되겠죠. 여기 이제 회사가 있고, 이제 거래처가 있고, 이제 은행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출시모음이 회사한테 은행한테 이제 어음을 받아달라 해서 은행이 거래처한테 받았어. 회사한테 이제 통지 안 한 거죠.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 안 했다 이거죠. 회사한테 통지 안 했으니까 뭐 미통지 입금이다 또는 이제 회사 미기입 예금이다 해서 어쨌든 이제 출시모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이런 뭐 미기입 예금, 미통지 입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장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아무튼 출시모음이 대표적인 건데,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 안 했으니까 회사 측 플러스 되는 것이고, 부도수표는 회사가 수표를 받았는데 그 부도난 수표야. 그럼 수표 받았을 때 당자금 늘려놨을 텐데 부도난 수표니까 빼야 되겠죠. 회사 측 차감이고, 기발행 배치 수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회사가 거래처한테 수표를 발행했다. 이미 수표를 발행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급 제시하지 않은 거죠.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출이 안 된 것이죠.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당자금을 깠는데 그러니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거래처한테 지급 안 한 것이고, 그 회사는 제대로 당자금 잘 깠는데 은행은 모르고 있으니까 너도 까라 이거지. 너도 까라. 당자금 차감이 됩니다. 그는 은행 측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뭐 이자, 나머지는 다 이제 문장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어차피 뭐 많이 이제 볼 거잖아요. 볼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예제를 뭐 풀 필요성은 제가 못 느낍니다. 어차피 다 겹칠 거니까 그럼 바로 이제 문제 갑시다. 웬만하면 예제도 풀 텐데 또 겹치는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뭐 다 하진 않을 것이고, 제가 스텝 1에서는 4개, 스텝 2는 뭐 다 하고 이렇게 할 건데 2번을 가시죠. 2번. 겹치니까 어차피. 기발행 미인치수표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은행 측 쓰고 회사 측 쓰고, 여기가 이제 수정전 또는 뭐 조정전이죠. 여기 수정 후 또는 이제 조정 후입니다. 여기 수정상 또는 조정상이 쭉 있는 것이죠. 은행 측이 10,000원, 회사 측이 15,000 돼 있고, 뭐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수정전이지 뭐. 그리고 이제 기발행 배치수표니까 은행 측 차감 여기죠. 빼기 X 여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행은 반영됐는데 회사에 반영이 안 됐대. 그 회사 쪽에다 하는 거지. 예금 이자, 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예금 이자. 그다음 부도수표 바로 나와야지. 회사 측 마이너스. 그리고 은행이 미래 다른 회사죠. 우리 회사는 지금 현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발행 수표인데 우리 현대 회사로 착각을 해서 누가? 은행이. 그래서 이제 인출했다. 그 은행이 잘못한 거죠. 은행 측 오류인데 우리가 뺄 거 아닌데 뺐잖아요. 그럼 다시 더해야셔야지. 이름은 뭐 은행 측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수표를 발행했는데 우리가 발행한 거로 착각해서 우리 쪽에서 뺐다 이거지. 그럼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플러스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후가 같다라는 걸 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하시면은 회사 측이 이제 7,100원이 나오고요. 은행도 7,100원이 나와야 돼.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X값이 나오겠죠. X값이 이제 정답이 되고, X값은 5,900이 정답이 됩니다. X가 5,900.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또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은 계속 조금씩 다 드릴 겁니다. 아까는 이제 내용 정리니까 최대한 빨리 했고,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 문제 또 풀러 갑시다. 2번, 4번 가시죠, 4번. 4번. 4번은 조정전 잔액. 조정전 잔액을 물어본 것입니다. 각각. 수정전이죠? 조정전 잔액을 각각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조정 후가 한쪽이 조졌죠. 여기도 이제 은행, 회사 쓰고. 조정전. 조정 후. 조정 후는 뭐 횡령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뭐 같다라고 항상 놓는 거죠. 조정 후가 한쪽만 조졌는데 어차피 조정 후는 같은 거니까 뭐 10만원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조정 전 은행 측이 A, 조정 전 회사 측이 B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또 해보죠. 예금 이자인데 회사의 장부에 반영이 되지 않았대. 그럼 반영하면 되겠지. 플러스 5천. 이자 수익이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요? 부도 수표죠. 부도 수표라는 단어가 있죠. 보자마자 회사 측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추심. 우리가 추심 어음. 어음이 받을어음의 줄임말이고, 그리고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이잖아요. 이것이 받을어음. 여기 이제 추심 어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매출채권이 받을어음의 그 어음 말하는 거고요. 추심 어음입니다. 추심 어음은 플러스.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니까 플러스. 세간이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입금 처리 안 했다. 그럼 은행이 안 했다는 거죠.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입금 처리 안 했으니까 은행 더하시면 되겠죠. 은행 미기입 예금 플러스 4천. 그 다음에 수표인데 인출 보자마자 기발행 민출 수표다. 발행을 했는데 인출되지 않았다. 기발행 민출 수표는 인출이라는 단어들이 있죠. 걔는 당연히 은행 측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6,000. 그래서 쭉 계산하시면은 여기 있는 A값, B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쭉 계산하시면 A값, B값 나오고,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걔가 정답은 3번이 나와요. 3번. A는 112, 000, B는 106, 000. 정리. 그래서 뭐 문제풀이 시간이 됐다고 뭐 엄청 뭐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다 실전용으로 다 정리했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같진 않겠지.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을 더 많이 구경할 텐데, 기본 틀은 쭉 가는 거지. 쭉 가고 내용 정리 어차피 다 했는데 이제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더 많겠죠. 그렇다고 뭐 사람이 이해 못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없고. 최근 10년치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기출된 거에 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70% 정도는 교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30%는 어떤 애들이냐? 안 좋은 문제들, 그리고 겹치는 문제들. 이런 애들이 이제 나머지 30%죠. 그래서 이제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너무 지엽적인 게 나왔다. 이런 것들. 그리고 겹치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교재 안 넣고 했죠.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은 뭔가? 질문부터 보는 것이죠. 간평의 수정전 잔액하고 수정 후 당자예금 잔액. 수정전하고 수정을 뭐 다 물어봤네요. 뭐 하면 되겠지. 뭐 보시면은 은행으로부터 이만큼 통지받았다. 그럼 이게 은행 측 잔액인 거고요. 조정 전입니다. 당연히 뭐 불일치했겠지. 다음 같은 사항이 있다. 그래서 뭐 쭉 보고 우리는 이제 질문 보고 필요한 건 이 숫자밖에 없죠. 은행 측 수정전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자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리가 빡신데 공간에다 쓰지 뭐. 여기 은행 측이 있고요, 회사 측, 수정자, 그것이 781만 원. 그 다음에 수정전이 여기가 A고요. 이제 수정 후로 봅시다. 이게 B입니다. 회사 측이었죠. 그래갖고 또 집어넣으면 뭐 답 나오겠지만 천천히 하면은요. 줄 맞춰서 보시죠. 발행하고 인출 기록한 수표. 수표인데 뭐 인출이야. 기발행 빈출 수표. 수표를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기발행 빈출 수표에서 은행 측 차감. 그 다음에 뭐 수표인데 뭐 부도. 뭐요? 부도 수표지 뭐. 부도 수표. 딱 보자마자 회사 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추심하고 받으러. 합치면 뭡니까? 추심호. 회사 측 플러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세 개 달아 있었잖아요. 기발행 빈출 수표, 부도 수표, 추심호. 그 세 개가 뭐 연달아 막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지난달 은행에 현금을 당좌 이입하면서 회사 직원의 실수. 회사의 실수니까 뭐 회사 측 오류지 뭐. 회사 실수로 장부상 그러니까 19만 원을 예금했는데 91만 원 예금을 한 거라서 착각했다. 그건 항상 오류는요, 두 개 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뭐 잘못 기록했다 이거죠. 91만 원과 19만 원 차이 얼마야? 72만 원. 그럼 72만 원을 이제 회사 측을 해서 더할 거냐 뺄 거냐 했을 때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19만 원을 당좌금 플러스 했는데 91만 원 플러스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시켜야지. 회사 측 마이너스. 회사 측 오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 수정구가 같다.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쭉 계산하시면은 일단 은행 측이 4번, 5번 문제인가? 그래서 은행 측이 얼마야? 은행 측이 571만 원. 여기도 571만 원 나와야 된다 이거죠. 여기도 571만 원. 그럼 쭉 계산하시면 A 값도 나오겠죠. 수정전. 그렇게 하시면 걔는 743만 원. 이것도 뭐 정리를 해보시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도 그래도 할만하죠. 물론 어렵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어렵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은 우리가 공부한 수준에서 다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예, 계산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6번. 6번도 이제 스텝 1이죠. 그래서 뭐 6번 문제 실문이 뭡니까? 걔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 문제인데, 간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골라보시오. 역시 뭐 당좌액의 불일치기 때문에 딱 봐도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고, 또 해보면 되죠. 이제 은행하고 회사에서 뭐 더하기 빼기 뭐 조정하면 되겠잖아요. 뭐 줄 맞춰서 또 해보죠. 첫 번째 뭐 수표인데 부도야. 부도 수표 딱 보자마자 또 회사 측 마이너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수표인데 뭐 인출이 안 됐대. 뭡니까? 뭐 기발행 민주 수표. 은행 측 마이너스. 세 번째 매입 채무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됐다. 매입 채무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됐다. 그럼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 오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뭐 은행이란 말이 없으면 회사가 잘못했다는 얘기고, 뭐 정보를 잘못 기록했으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 가능할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어음인데 추심이야. 뭐 추심어에서 회사 측 플러스. 그래서 이제 간평 쪽 반영에 장부에 반영할 거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 세 개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회사 측 이거 하나, 둘, 세 개 해서 기억, 그다음에 디귿, 리을 4번입니다. 맨날 계산 문제로 되는데 특이하게 말 문제로 되는데, 뭐 말 문제라도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신기한 말 문제는 아니고 그냥 뭐 숫자만 빠진 그 형식의 은행 계정 조정표였다. 기출 순서는 쭉 시간 순서대로 갔으니까 가장 마지막 문제가 가장 최근 문제고, 그리고 책을 뭐 대충 봐서 알겠지만은 스텝 A, B, C고, A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 50점 대비용, B가 그 다음이죠 60점 대비용, 그 다음 C는 70점 대비용인데, 가끔 이제 C도 제가 풀지만은
C는 보통 많이 안 풀 거예요. 그래서 C는 좀 너무나 지엽적이고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C도 뭐 가끔 있습니다. 타픽마다 당연히 뭐 어떤 타픽은 뭐 B부터 시작하고 뭐 다 다르겠지. 그거는 뭐. 난이도가 타픽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넘어가시죠. 그래서 1단계는 6개 중에 4개를 풀었고요. 이 정도 풀면은 다 어차피 이제 된 거고 2단계입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2단계. 그래서 2단계 4개인데 요거 이제 4개 하면은 1교시에 뭐 목표는 달성이 되는데 일단 뭐 더 시간 남으면 더 해봐야지 뭐. 이건 또 뭐야? 뭐 질문이 아직도 안 끝나서. 뒤에는 이제 보기고요. 여기다 펼쳐놓고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내용이 다르진 않지. 다만 문제가 지나치게 길죠. 2010년부터가 IFRS 처음 이제 도입된 건데 2010년 간평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뭐 IFRS 초창기인데 문제들이 다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뭐 조정사항이 너무나 많잖아. 언제 다 합니까? 언젠가 답은 나올 텐데 풀어보시겠습니다. 당자금인데 은행 측이다 돼 있고 그리고 회사 측 당자금 얼마냐? 그냥 회사 측 당자금 얼마냐? 뭐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좀 많다 가지수가. 여기다 해야지 뭐 은행 측, 회사 측. 그래서 이제 조정전 또는 뭐 수정전에서 은행부터 4, 325, 000 하고 쭉 집어넣는 거지. 하나씩 줄 맞춰서. 간평이 입금했는데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그럼 간평은 입금했는데 입금 처리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잖아. 은행이 안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은행 미김 예금에서 76만 원. 은행 측 플러스. 간평을 했는데 그럼 입금 안 했다는 거는 이제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니까 은행 미김 예금 은행 측 플러스. 두 번째 수표인데 뭐 인출 나왔어. 뭐 기발행 민주 수표 은행 측 마이너스. 기발행 민주 수표. 은행이 우리는 지금 간평입니다. 은행이 국세에 수수료를 잘못해서 간평에 부과하고 간평에서 차감시켰다. 그 은행 측 오류죠. 은행 측 오류인데 우리 회사 깔 게 아닌데 우리 회사 깠잖아. 그럼 이제 플러스 시켜야죠. 다른 회사 수수료인데 우리 쪽에서 깠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플러스. 그 다음에 은행이 주식회사 공인,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기속시켜야 할 이자 수익인데 우리 쪽에서 입금시켰다. 그럼 역시 은행 측 오류고 이자 수익을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그 우리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이자 수익인데 우리 쪽 이자 수익을 했으니까 더했잖아. 그럼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또 동글뱅이가 은행이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 포함되는 금액 중에서 간평에 반영되지 않는 거. 그 간평 쪽이죠. 이건 전부 다 이제 회사 측이겠죠. 전부 다 당연히. 그 중에서 추심모험이 바로 보이죠. 추심모험 45만 원 플러스. 간평의 거래처가 간평에 대한 외상 매입을 갚기 위해서 34만 원을 은행에 직접 송금했다. 그러니까 간평의 거래처, 회사 쪽 거래처인데 간평에 대한 외상 대금을 우리한테 갚기 위해서 34만 원을 송금했는데 은행에 송금했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은행에 다이렉트 송금 우리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미통지 입금이라 하는 거예요. 미통지 입금. 그래서 회사는 모르기 때문에 34만 원. 그러니까 은행은 알고 있는데 회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통지 입금. 우리 이제 통지 못 받았다는 얘기지. 미통지 입금이라는 거예요. 미통지 입금. 그래서 회사가 모르고 있으니까 플러스 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제 수표가 있고 이제 부도가 있어. 부도수표지. 부도수표니까 회사 측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다 더하기 빼기 하시면 이제 최종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은행 숫자를 찾으시면 걔가 회사랑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혹시 1번 문제인가? 뭐가 이렇게 많냐? 424만 원. 424만 원. 그럼 여기도 42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또 정리해 보시고. 정리할 시간을 계속 조금씩은 계속 드릴 겁니다. 문제를 뭐 천천히 풀고 그리고 뭐 정리할 시간을 이렇게 조금씩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시죠. 일단 스텝 2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 풀 생각인데 여기는 질문이 뭡니까? 횡령 금액이 얼마냐? 제가 횡령 금액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지금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겁니다. 뭐 새로운 형태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조정전도 물어볼 수 있고 조정호가 가장 쉬운 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고 중간에 하나 빵꾸 뚫어놓고 뭐 기반행 민지수표 얼마냐 등등등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낼 거 다 냈으니까 뭐 말 문제로 또 뭐 내는 것이고 아까처럼
여기 횡령 금액도 낼 수 있다 했는데 다 이제 그것을 기본 이론 때부터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횡령 금액은 이제 수정후 잔액 두기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인데, 예, 여기 은행이 있고요. 회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정 전, 수정 후. 이 금액 차이 나는 것이 그게 횡령 금액이다.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 횡령액이다. 보시면은 담당 직원이 은행에서 뭐 인출해서 횡령하고 잠수를 탔다라고 돼 있고, 회사 측이다라고 돼 있죠. 76,000원.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수정 전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4만 원. 다 수정 전이죠.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횡령 금액 얼마냐?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면은 다 안 읽지. 쭉 보고 맨날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숫자만 보는 거지. 숫자 보고 그게 회사 측 얘기인지 은행 측 얘기, 그것만 보는 거. 나머지 다 뻘소리거든요. 다 뭐 차이 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다 읽는 게 아니지 뭐. 첫 번째부터 광화문이 입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누가 반영 안 했습니까? 은행이 안 한 거지. 은행 미김 예금. 은행 미김 예금에서 은행 측 플러스. 아까도 이런 문장 봤잖아요. 회사는 잘 했는데 입금했는데 누가 반영 안 했다. 그럼 다 은행이 안 한 것이지. 은행 미김 예금. 은행에서 수수료를 인출하였으나 회사는 반영하지 않았다. 회사 반영 안 했으니까 반영하면 되겠지. 수수료니까 비용이고 당좌예금에서 차감이 되겠죠. 수표를 발행했으나 은행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발행 민주수표입니다. 제가 아까 기발행 민주수표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보통의 기발행 민주수표들은 인출이한 단어들이 필수 단어 들어가는데 그걸 또 쏙 빼놓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지급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은행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은행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이제 제시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은행에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기발행 민주수표고, 매출 거래처는 통보를 안 하고 광화문에 외상대금 1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것도 아까 봤었죠. 은행 미김 예금, 그러니까 미통지 입금, 여기 아까 말했던 미통지 입금, 아까 봤던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회사 모르고 있다. 그래서 통보를 안 하고 우리 회사 모르게 지금 은행한테 송금을 한 거야. 은행은 알고 있는데 회사가 모르고 있잖아요. 회사 쪽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은행은 을주로의 실수로, 을주로의 실수, 우리가 지금 광화문인데 을주로의 발행 수표 12,000을 갖다가 실수로, 그러니까 은행이 실수했다는 얘기네. 문장을 잘 봐야지. 은행이 실수했다는 얘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인데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고 이제 차감을 했대. 그럼 다시 원상복구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은행 측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수표 발행해서 그렇게 다른 회사에서 차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차감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상복구 플러스. 그렇게 하면 수정후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수정후가 은행 측은요 62,000원이 나오고, 회사 측은 쭉 계산하시면 걔는 얼마야? 82,000원. 그래서 차이 금액이 2만 원이다. 그게 횡령 금액입니다. 이것도 해보시죠. 회사 모르게 은행돈 빼서 해외로 날른 거니까 은행은 더 적고 회사가 더 큰 거지. 회사는 모르고 있으니까. 네, 또 정리하시고. 쭉 이제 보시면서 이제 제가 뭐 마지막에 또 거의 끝나기 뭐 얼마 전에는 필수 문제라고 이제 찍어는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건 제가 찍는 거고 여러분이 또 정리를 또 따로 정리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해서 야 이거는 내가 나중에 눈 감고도 풀겠다. 하나씩 하나 지우는 작업들, 그 지우는 작업들, 그리고 좋은 문제는 더 또 뭐 별표 치고 자기가 그걸 다 선별한 작업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아니면 지금 안 되면은 뭐 그 다음에 볼 때라든가 어쨌든 그렇게 정리해 놓는 게 좋고, 저만 답이 있고 제가 필수라고 하면 그건 전반적인 평균적인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필수 문제도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상 스텝 1하고 2가 그냥 문제가 좀 길어졌다 좀 특이했다 뭐 그런 차이지, 큰 틀 안에서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걸 이제 다 발라내는 작업들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2번 했고 3번 세무사 문제, 이런 거는 뭐 출제 확률이 높진 않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미치는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위에 보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 자료가 나왔고, 어떤 뭐 질문 자체가 현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고, 밑에 거는 이제 은행 계정 주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정 주정표인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하고 무슨 관련이냐? 그 당좌예금이잖아, 은행 계정 주정표가. 그럼 당좌예금도 현금이기 때문에 오케이, 두 개가 뭐 관련돼 있다라는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예, 뭐 사용 제한된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더 해보자. 소액 현금 이제 시액이죠, 시액. 산업 속에는 현금이고, 지급길이 도래됐다, 만기가 도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도 현금이 맞고, 수입인지는 현금 아니고, 양도성 예금 증서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1년인데 지금 12월 말로 봤을 때 이미 만기가 5개월 남았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될 수가 없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는데, 각종 수표 현금 맞죠? 우표는 현금 아니고, 차용 증서 현금 아니고, 오케이. 여기 주인공은 요거랑 요거네. 요 당재금 이제 차이원이하고 요 당재금 금액하고 요거랑 섞어버리면은 정확한 당자예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글뱅이 3개에다가 그 당자예금 더하면은 그 4개 더하시면 정답. 뭐 이런 식의 구조죠. 문제가 좀 특이하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아무 말이 없으면 다 수정전이잖아. 수정전이고. 그럼 또 해봅시다. 은행 측. 회사 측 이렇게 있고, 여기 수정전 70만 원이 은행에 주어진 거 하고, 또 수정상 줄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수정후 잔액이 되겠죠. 은행에 우리 회사한테 통보하지 않은 매출자금 추심액, 그게 추심어음이지 뭐. 추심어음. 추심어음, 어음이 그 받을 어음이고, 그게 매출채권이잖아요. 추심어음이고 플러스 5만 원. 추심어음의 상황이 은행이 이제 우리 회사한테 통지 안 한 거거든요. 은행이 받을 어음 받아가지고 당자금 늘려놨는데 우리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게, 그게 이제 추심어음의 상황이고, 역시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수수료 마이너스. 회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출, 미인출, 뭐 기발행 미인출 수표죠. 뭐 은행 측 마이너스.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 플러스. 여기는 이제 8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80만 원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도 이제 당연히 8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이제 80만 원 하시면 걔가 정답이 되겠죠. 120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네요. 120만 원. 그러니까 수정후가 같다라는 걸 활용한 것이죠. 또 정리를 해보시죠. 정리할 시간을 2, 30초씩은 계속은 드릴 거예요. 세무사 문제니까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뭐 4번. 굉장히 특이하네. 2021년 관세사. 은행계정 조정표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보기가 짜증나잖아. 근데 잘 보면은요, 그냥 사실 똑같은 건데, 그냥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말로 써놓은 겁니다. 풀어보시면 알아요. 문제가 기니까 아마 가장 어렵다라고 봐도 뭐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가 기니까. 그렇다고 이제 풀다 보면은 다 한번 풀면은 어려운 건 아니다. 틀린 설명 골라라라는 겁니다. 이제 뭐 나올 만한 형식이 다 나오니까 뭐 별 이상한 형태의 문제가 다 나오는데, 예, 당좌예금이 32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은행 측과 일치하지 않았다. 뭐 당연히 관세에 대한 당좌예금이니까 회사 측인 것이죠. 그래서 뭐 하던 대로 은행 측, 회사 측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이 수정전이 32만 원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또 쭉 정리해서 수정후까지 나오고. 수정전. 첫 번째, 일단 위에부터 정리해 놓으면 밑에 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상 관세가 거래처 A한테 발행한 수표 3만 원 있는데 당자금 계산 인출되지 않았다. 인출, 기발행 민출 수표, 수표 인출, 기발행 민출 수표입니다. 관세가 주중에 은행에 예입한 수표인데 전산장애로 입금 처리된다. 우리는 잘 입금했어. 은행이 안 했다는 얘기지.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 미기입 예금입니다. 거래처 B가 관세 주거래 은행 측 당자금 계좌로 수표를 입금했는데 관세 통보하지 않았다. 이 미통지 입금이죠. 은행은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모르고 있는 거야. 미통지 입금 플러스 5만 원. 거래처 C한테 상품 매입 대가 23,000원 수표 발행 결제하였으나 관세 직원이 32,000원 잘못 삽질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회사 측 오류인데 항상 오류를 보면은 두 개 금액 차이 하시면 돼. 이제 9,000원. 9,000원을 더 할 거냐 뺄 거냐 이제 그거 하시면 되겠잖아. 그래서 24,000 수표를 발행해서 그 23,000이 대변이 날라가야 돼.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당자예금이고 수표를 지급하는 게 수표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럼 대변의 당자예금 23,000이 맞는데 32,000으로 더 깠다 이거지. 그럼 더 하셔야지. 회사 측 오류 플러스. 그래서 은행에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계좌에 차감하였으나 관세 통보되지 않았다. 역시 수수료 회사가 모르고 있죠. 회사 측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쭉 하시면은 일단 뭐 숫자 결과도 한번 넣으면은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해보죠. 37만 8천이 나오고 그럼 여기도 이제 37만 8천이 나와야 되겠죠. 일단 됐고 그럼 요거 하면은 밑에 건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런지 해보죠. 쭉 하나씩 짝꿍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거래처 A한테 발행한 수표 조정할 내용은 없다. 그렇죠. 거래처 A가 제 첫 번째 있는 것인데 회사 측은 조정 내용 없다. 여기 말하는 거죠. 맞네. 거래처 B는 이제 세 번째 동글뱅이네. 세 번째 동글뱅이 입금한 수표에 대해서 은행에서 조정할 사항은 없다. 그렇죠. 은행 조정 사항이 없죠. 그럼 걔도 맞네. 그 다음에 거래처 C한테 발행한 수표 관세는 9,000원을 가산해야 된다. C면은 여기 이제 9,000원 가산 맞고 은행은 조정할 사항 없다. 맞네. 이렇게. 네 번째, 주거래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니까 마지막에 뜬 동글뱅이죠. 관세는 차감한다. 맞네요. 맞다. 그럼 다섯 번째가 틀린 거겠네. 당자예금 조정전 잔액은 어디가 어디보다 15,000원 더 많다 했는데 조정전 하려면 계산하셔야 되겠죠. 일단 회사는 32만 원이고요. 은행 측은 쭉 하시면 여기 조정전 계산할 수 있겠죠. 쭉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은행 측 조정전은 몇 번이야 이게? 70만 원이 돼. 아니, 잘못 봤나? 33만 5천 원. 33만 5천 원. 건징을 잘못했네. 그럼 누가 많은 거예요? 은행이 회사보다 15,000원 더 많은 건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써놨어요. 더 적다 해야 돼. 더 적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관세가 더 많다 돼 있잖아요. 관세가 많은 게 아니라 은행이 더 많다. 치사하겠는데. 답도 5번이야. 아우 짜증나. 이게 5번에. 이런 게 1번에 답이 나오면 딱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5번에 답이 나왔어. 이 정도면 어렵게 나온 축이죠. 나올 만한 형태가 다 나오니까 이제 별치 않은 문제로 다 이제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풀 만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 그럼 이번 시간에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5장이 끝이 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는 5장에서 그 다음 시간은 수익 쪽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전은 그렇게 수익은 거의 앞부분 위주로만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